현실이 더 영화 같은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TV의 한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약촌 오거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현실스럽게 접근했을 때 오는 그 충격도 상당히 크거든요. 야심한 밤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목격자였던 10대 소년 현우는 나 아니잖아, 엄마. 엄마, 나 아니라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진범으로 몰려 10년을 복역 후에 출소합니다. 진짜네, 열심히 할게. 돈도 백도 없이 빚만 쌓인 변호사 준영은 우연히 현우의 사건을 알게 되고 유명세를 얻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죠.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인 걸 알게 되는 변호사 준영. 타코메타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 과연 1분 40초 동안 범행이 가능할까? 진심으로 현우를 돕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영화 재심을 통해서 우리 곁에 돌아온 김태윤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얼마 보십니까? 저희는 그냥 BEP 조금 넘겨서 200만만 됐으면 좋겠다. 얼마 보십니까? 저는 350만 봅니다. 대한민국 홍보부에서는. 네네. 젊은 친구들한테 재심, 요걸 하나 알려주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건 볼펜심. 마음을 이상하게 품었을 때, 푹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SNS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근감을 좀 주는 것도 괜찮아요. 영화 홍보 수단으로. 예. 비싼 약천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라는 네, 네. 2000년에 벌어졌던 실제 네. 사건을 이제 모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방송이 되면서 네, 네.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다음에 영화를 만든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건 뭐 스릴러 영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영화는 이제 그쪽의 방점을 지킨 게 아니라 이제 휴머니티에 좀 많이 찍혀 있는 그렇죠. 영화입니다. 그 짝이 시골에 사는 그 법이라는 것이 진짜로 사람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요. 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암도 안 주겠다고. 원래 그 캐스팅 하려고 했던 배우가 따로 있었죠. 혹시 변호사의 송강호 씨 생각나요? 중요한 이제 캐스팅이 정우가 맡고 있는 이제 변호사 준영입니다. 네. 그리고 강하늘 씨가 맡고 있는 바로 그 최군. 급소에서는 이 현우의 캐릭터가 정말 캐스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강하늘 씨는 털털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놀다가 슉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이렇게 싹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아세요? 감독이잖아요. 우리 법으로 해결하자. 법으로 뭐 할 수 있는데? 또 알려지기를 워낙 착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알려져 있는데 그 이미지를 좀 역발상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는 좀 건드릴 수 없고 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으로 가다가 이제 본연의 강하늘의 이미지를 찾아가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힘들어. 정우 씨가 연기하는 변호사 준영의 캐릭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래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배우지만 굉장히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정확하게 보셨고요. 이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막 모순투성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다 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부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이상적인 사회거든. 편한 연기를 알려준 배우라서 그렇게 연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함이 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오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감독님 연출은 어떤 것입니까? 왜 여기서 이런 동작을 가져야 됩니까? 라는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고들더라고요. 모르면 뭐해? 한번 도와줘. 아시잖아요. 평소에 생각했던 두 배우의 이미지랑은 연기 스타일이 둘이 정반대더라고요. 이게 뭐냐? 백철기? 아시는 분입니까? 이 형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2000년도잖아요. 2000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할 정도로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아주 남루한 모텔.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여기서 이 치조를 당했다고? 경찰서가 아니고 이 모텔에서. 실제로 그 당시 형사들이 최군을 경찰서도 아니고 모텔에 끌고 가서 이제 자술서를 받고 살인범을 몰았거든요. 너무나 공포스러웠고 최근에
트라우마로 박혀 있었고요. 아쉬웠던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촌 오거리 조현우 수강번호 979 걔가 왜? 자신들의 어떤 과잉 수사가 이제 드러날 것 같은 이제 궁지에 몰린 이제 경찰들과 이제 현우가 갈등을 빚게 되는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죠. 네. 칼 일로 줘. 법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진실을 찾는 과정의 영화인데 폭력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졌었는데 영화적 과잉이라는 거는 저도 알면서도 사실 최근에 어떤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선 저 친구의 좀 참풀이를 좀 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교복을 사줄 네. 때. 아따 엄니, 아따 이거 폼 나구만. 연기하지 말고 요새 연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런 모습 하나와 안 내려다. 보여요, 멋있지. 어머 너 차인표다 야 차인표요 차인표. 그 이후에 다시 그러니까 정우를 만났을 때 양복을 입혀주면서 넥타이를 매주는 장면이 있어요. 야, 너 차인표 닮았다, 차인표. 변화되어가는 인물에 대한 감정을 야 이렇게 투샷 대 투샷으로 보여줄 수 있나. 되게 좋은 감정으로 봤어요. 너 차인표 닮았다, 차인표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건 사실 정우 씨 애드립이었고요. 김혜숙 씨가 하는 거는 그 대사에 있었던 그건 거예요. 대사에 있었던 거고. 아 그거를 수미상관으로 받아준 거군요. 그걸 보고선 애드립으로 친 거예요. 정우 씨가. 네. 네, 전 재산이요. 내 아니 변호사다 이제부터. 후반부에 가서 정호 씨가 연기하는 이 준영이라는 변호사가 당신은 누군가의 전 재산을 수임료로 받아본 적이 있느냐? 전 재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앞에서 너무 멋있는 대사가 많아가지고 그 마지막 대사에 오히려 힘이 좀 빠져버린 거 아닌가 하나 좀 아쉬운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전까지는 영화 감독 조합 감독 조합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네, 계십니다. 1조 1항에 보면 복만대에는 모든 감독을 변호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러면 봉 감독은 뭐가 제일 아쉬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무나 안정적인 카메라 앵글이다. 구치소에서 형사들한테 쓴 편지 뭐냐고. 써야 했어. 써야 했다고. 네가 진짜 범인이 아닌데 그런 편지 왜 쓴 거야? 어느 정도 그 심리적인 정우나 강하늘 쪽에 갔을 때는 핸드헬드 샷이 조금 있어도 되는데 감정에 연연한 카메라 워킹이 수반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촬영 감독 핸들들 안 좋아해가지고. 아 이렇게 한 방에 끝나. 아티스트 복만대를 보면 조 감독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 복만대 감독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네 감독할 때 됐어. 자신이 어떤 재심을 청구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좋지 않아졌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나서 바닷가 갯벌에 나가서 이제 주저앉아서 막 몸부림을 치게 되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게 되는 표정을 세세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석양이 떨어지고 있는 곳에서 그 어떤 거친 몸부림 같은 큰 실루엣만으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멋있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 핸들들 많이 썼네요. 그렇죠. 그게 하이라이트야. 그 영화 장면이. 좋다.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 줄게. 너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영화 재심의 별점과 저희들의 한 줄 정리 만나봅니다. 재심, 법의 진심과 사람의 관심을 잘 엮은 영화. 실화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에 과도한 폭력의 묘사가 필요했을까? 그게 오히려 있어야 더 감정이입이 되지 않을까? 저 힘들더라.